틱톡에 러셀이라는 사람이 신기한 영상을 게시합니다. 바나나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러셀은 이 실험실 바나나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기괴한 영상에 바나나의 이름보단 대체 왜 바나나가 움직이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죠. 그렇게 이 바나나의 이름은 그냥 그대로 실험실 바나나, 랩 바나나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바나나를 랩 바나나라고 한 것을 보아 러셀은 바나나를 가지고 무언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틱톡의 이름이 Providing for the Community라는 점을 보아 인류에 도움이 되는 실험을 한다는 컨셉 같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껍질에 쌓여있는 랩 바나나를 꺼내는데 역시나 랩 바나나는 움직이고 있었고, 첫 영상에서 말끔했던 바나나가 살짝 검어졌으며 어떤 흰 액체를 몸에 감고 있었죠. 그리고 랩 바나나가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으며 드물게 공격적인 징후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상에서 움직이는 바나나를 핸들링하듯 만지는데 러셀은 어제 저녁 한눈을 판 사이 랩 바나나가 탈출을 했다고 전하죠. 우리는 최대한 수색하고 격리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발견한다면 절대 들어 올리려 하지 말고 연락을 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스팸을 한 캔 땁니다. 랩 바나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스팸 또한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여는데 진득한 액체가 묻어 있었으며 겉에 털 같은 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온 내용물 또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셀은 오늘 밤 이것을 현관문 앞에 내놓을 계획이라며 랩 바나나가 가까이 있을 경우 이 냄새를 맡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랩 바나나가 발견이 되었다는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랩 바나나는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 그런 랩 바나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분을 공급하고 특별한 껍질로 감싸주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바나나의 껍질이 일반 바나나 껍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셀은 향후 24시간이 중요하며 완전히 회복이 가능한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탈리아식 만두인 라비올리가 등장합니다. 러셀의 실험실에는 움직이는 음식이 바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러셀이 말하길 라비올리는 움직이고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며 촬영하는 시간 동안 접시에 올려두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소스가 그들을 진정시키는 것 같다고 하죠. 이 모습들은 어렸을 적 극장에서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을 보며 인상 깊었던 초콜릿 개구리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움직이는 음식이란 무언가 이질적이며 꺼림칙한데도 이상하게 흥미로운 느낌을 자아내게 되는데 러셀의 영상이 그런 부분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러셀은 인류를 위해 음식을 실험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아직까진 이것들을 만든 목적이 불분명했죠. 영상에선 햄버거 패티도 나오고 익은 계란도 나옵니다. 이 음식들 또한 랩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소스가 없는 라비올리가 나오며 라비올리의 무리는 울롯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소스를 먹지 않아도 1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 등장한 라비올리나 다른 음식들보단 랩 바나나를 보고 싶어 했죠. 몸 상태가 안 좋은 이유로 회복은 잘 되었는지 지금은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랩 바나나에 대한 관심이 커서인지 러셀은 곧바로 랩 바나나의 소식을 전하죠. 러셀은 랩 바나나는 많은 건강의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말하며 랩 바나나가 계속 살아남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웃게 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랩 바나나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러셀은 랩 바나나가 아프니 랩 바나나가 도망간 그때가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피부가 없는 상태로 숨쉬고 기어다니는 바나나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위험한 곳인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징그러울 수도 있는 랩 바나나에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팬들은 랩 바나나가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길 바랬죠. 우리는 랩 바나나를 좋아하고 랩 바나나를 살려달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우리가 누구냐 라는 대댓글이 달리는데 그 아래로 그게 바로 나라는 댓글들이 줄지어 달리죠. 조작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랩 바나나가 흥미로울 뿐이고 이후 진행이 궁금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시청자들의 바람대로 랩 바나나의 영상이 바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랩 바나나의 회복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듯 다른 개체의 영상이 몇 개 올라오는데 땅콩 속에 무언가가 꿈틀대는 영상, 햄버거 패티 속에서 나온 무언가, 고추인지 피망인지 그 속에서도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죠. 이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러셀은 음식을 먹으며 속을 잘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랩 바나나 또한 속에 저런 게 들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후에 랩 바나나의 건강이 안 좋아지며 심장 인공판막 수술을 했다는 영상을 보자면 랩 바나나는 속에
다른 생명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 장기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죠. 이 영상들에 나오는 생명체들의 움직임은 마치 전에 올렸던 호문클러스를 만들고 사망해버린 코니의 영상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코니의 실험이 근간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구석이 있었죠. 러셀의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닭날개, 닭껍질, 랩, 감자 등이 등장하며 러셀은 자신의 성과를 시청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랩 바나나의 소식이 업데이트됩니다. 이 영상에서 랩 바나나가 또 한 번 탈출을 했다고 말하죠. 러셀은 수색팀과 추적견을 이용해 바나나를 발견했고 다행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으로 알 수 있는 건 랩 바나나는 탈출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움직여야 한다는 본능 같은 것일 수도 있겠으나 사람들은 랩 바나나가 자유를 원하는 것 같아 보였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뒤 아기 바나나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랩 바나나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이었죠. 바나나의 개체수가 늘자 특이한 점이 포착됩니다. 랩 바나나들이 모이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둘이 붙어 머리인지 꼬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러셀은 이런 행동은 의사소통이나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의 형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러셀 또한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확답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보면서 계속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대체 왜 하냐는 것이죠. 바나나랑 음식이 움직이는 게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문점이 생기자 러셀은 몇 가지의 영상을 올리며 사람들의 의문을 풀어주게 됩니다. 어떤 벌레 같은 것 입에서 무언가를 채취하는데 그것이 꿀이라고 말하죠. 꿀벌이 사라진다면 자신들이 꿀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실은 전 세계의 배꼽 보풀하기의 80%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죠. 배꼽에 낀 보풀하기를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즉 이런 점들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시 랩 바나나가 영상에 등장합니다. 랩 바나나는 주기적으로 피부에 낀 오래된 껍질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하며 바나나의 개체수가 늘어서인지 러셀은 본격적으로 랩 바나나에게 실험을 하기 시작하죠. 다음 영상에서 랩 바나나에게 어떤 실험을 한 건지 근육 비슷한 것과 뿌리들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러셀은 언젠가 랩 바나나가 우리 사이를 걸어다니진 않을까 라고 말을 한 것을 보아 랩 바나나에게 다리를 만드는 실험 같았죠. 랩 바나나에게 몰입된 사람들은 실험을 한 개체는 성체가 아닌 아기 랩 바나나이며 분명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아기 랩 바나나가 태어나고 랩 바나나 한 송이가 모두 부화하며 랩 바나나의 개체수가 또다시 증가하게 되죠. 증가한 바나나의 개체수에 실험은 계속되었고 점점 나아가 혼종을 더한 개체가 생겨납니다. 랩 바나나의 DNA를 이용해 랩 바나나와 귤과의 하이브리드가 탄생한 것이었죠. 러셀은 이 테스트는 잘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수분을 유지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처음부터 등장한 랩 바나나는 건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랩 바나나에게 모자도 씌워주며 같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데 영상에 등장한 모자 또한 일반적인 모자는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러셀은 2023년이 되어 랩 바나나에게 포인팅 장치를 착용시켜 지능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영상에서 러셀이 B를 가리키자 바나나가 신기하게 꿈틀대며 B를 가리킵니다. 랩 바나나에게 모방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러셀은 몇 가지 글자를 더 테스트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바나나는 기가 막히게 러셀이 지목한 알파벳을 지목했죠. 그리고 이어진 실험은 컵 속에 있는 물체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러셀은 바나나의 단기 기억력을 테스트해보는 것이라고 하죠. 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와 같은 놀이를 강아지와 하곤 합니다. 이 컵 속의 물체를 찾는 건 단기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물체가 들어있는 컵을 찾는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시켜야 하는 사전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통 단순 반복으로 시작하며 물체가 들어있는 컵을 터치하거나 코로 밀면 간식과 칭찬을 해주고 빈 컵을 터치하면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재시작하는 형식으로 물체가 들어있는 컵을 찾으면 간식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이 놀이의 룰을 강아지에게 이해시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인간 또한 언어가 달라 말이 통하지 않아도 단번에 룰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지능이 높은 생명체일수록 이해를 하는데 빠른 속도를 보입니다. 즉 이 실험은 단순하게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닌 이해력을 테스트해야 했던 실험인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실험에서 바나나는 틀린 선택을 합니다. 물체가 들어있지 않은 컵을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 만약 이 바나나에게 사전 훈련으로 물체가 들어있는 컵을 찾아야 한다 라는 룰을 이해시키지 않고 이 실험을 진행했다면 그런 룰을 모르는 상황에도 선택이라는 걸 한 점으로 보아 바나나의 지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룰도 이해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을 따라한 전의 실험을 통한 학습으로 컵 또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해낸 것이니까 말이죠. 즉 이 테스트는 랩 바나나의 지능 수준을 판별하기 어려운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가설이
정설을 하나 세워볼 수가 있죠. 랩 바나나의 지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랩 바나나가 지능이 높다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었죠. 지금까지 랩 바나나는 지속적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다루지는 않았지만 후에 태어난 아기 랩 바나나 또한 탈출을 시도합니다. 앞에 이러한 점이 랩 바나나의 탈출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지능 수준이 생각보다 더 매우 높다면 초기부터 있었던 랩 바나나는 많은 것을 학습했을 것이고 실험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 정도는 통과해주어 자신의 쓸모를 입증하고 그 와중 뛰어남을 숨기기 위해 마지막 테스트는 일부러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랩 바나나는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이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죠. 다만 아쉬운 건 러셀의 영상에는 큰 스토리라인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기괴한 실험들을 하나하나 소개해주는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고 랩 바나나의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아직까진 이 정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 또한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추후 러셀의 이야기를 더 다룰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혐오스럽거나 랩 바나나에서 벗어난 내용은 다루지 않았으니 기괴한 것을 좋아한다면 채널에 방문하여 다른 음식들의 특성을 알아보며 이후의 내용들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입니다. 전부터 마술인 척하며 마법을 부리면서 머글들을 속여 신기해하는 모습을 즐기는 마법사들이 종종 보이는데 기괴한 실험 영상인 척하며 그쪽에 있는 음식들을 가져와 올리고 있는 너셀의 영상을 보자니 마법계는 긴장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머글들이 언제까지 속아주진 않을 거니까 말이죠.